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동시 지방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후보들이 11월 선거를 앞두고 캠페인에 돌입했으며 이번 선거는 37개 주, 415개국 및 93개 도시에서 동시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2월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선거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며 각 정당들은 주요 지역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로 나선 리드완 카밀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그와 경쟁할 후보로는 인도네시아 민주당 소속의 프라모노 아눈과 독립후보인 다르마 퐁레쿤이 있습니다. 자카르타는 수도 이전에도 여전히 경제의 중심지로 남아있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선거감독위원회는 공무원들의 편파적인 행동을 경고하며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공무원 인사청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조코이 대통령의 아들이 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공무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이 2030년까지 기온 상승으로 인해 0.7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 해충, 질병 등의 위험이 증가해 수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및 동티모르 국장은 발리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국제쌀회의에서 이러한 전망을 발표하며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계은행은 정부가 농업 부문에서 연구개발과 농민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비료 보조금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기대했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대신 일부 예산을 연구개발로 전환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최근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극심한 더위로 수확이 지연되면서 쌀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3월의 쌀 가격은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했으며 이러한 가격 변동은 인도네시아의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로 쌀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으로 기여했습니다. 한편 쌀 가격은 2023년 7월부터 상승세를 보였으며 2024년 3월 최고점을 찍은 후 다소 안정되었으나 여전히 전년도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동부 자바에 위치한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의 구리 재련소와 서부 누사뜬가라주의 구리 재련소 가동을 공식적으로 개시했습니다.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구리 재련소는 연간 170만 톤의 구리 농축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연간 90만 톤의 구리 음금, 50톤의 금, 210톤의 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재련소 개소식에서 해당 재련소가 구리 파생 제품 및 반도체 생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재련소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프리포트 인도네시아는 약 80조 루피아의 국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은 서부 누사뜬가라에 위치한 암만미네랄 누사뜬가라의 구리 재련소도 개소했습니다. 해당 재련소는 연간 90만 톤의 처리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22만 2천 톤의 구리 음금, 55톤의 금, 77톤의 셀레늄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구리 산업의 다운스트림 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해당 재련소가 서부 누사뜬가라주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미가공 광물 수출을 줄이고 재련소를 중심으로 한 다운스트림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니켈과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조치를 통해 국내 가공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인텔리전스 전문 기업 S2W는 인도네시아 정부기관과 60억 원 규모의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자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1차 30억 원, 2차 30억 원에 달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S2W는 다국적 보안 솔루션 공급사인 펜서 시큐리티 아시아 퍼시픽과 협력하여 지난해에도 자비스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이버 범죄에 자주 노출되는 국가로 특히 다크웹과 텔레그램을 통한 해킹 공격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1차 사업에서는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신종 위협 채널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비스가 선정되었으며 2차 사업에서는 가상자산 추적과 AI 통합 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별도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자비스에는 다크웹 전용 AI 언어 모델 다크버트가 내장되어 있으며 빅데이터 통합 분석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S2W의 서상덕 대표는 초연결 시대의 사이버 보안이 국가 안보의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이 글로벌 공공기관에서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AI 기반의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통해 국내외로 기술을 계속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10월 11일부터 서울과 발리 덴파사르를 연결하는 직항편을 주 11회에서 하루 2회로 중편합니다. 또한 이번 동계 시즌 동안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과 발리의 응우라라이 국제공항 간노선에 최신 보잉 787 드림라이너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태석 대한항공 인도네시아 지사장은 대한항공이 인도네시아 취항 35주년을 맞아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자 이번 증편을 진행했다며 발리가 한국 여행객들에게 중요한 여행지로 성장하고 있어 이번 증편과 최신 항공기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발리는 한국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 중 하나로 한국은 발리를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 수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제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인도네시아 한인이주 104주년을 기념하는 한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자카르타 롯데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립국악고등학교 소리누리예술단의 공연을 중심으로 한인과 인도네시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 전통음악과 무용을 통해 양국 간 문화적 소통을 도모했으며 박재한 한인회장은 올해 특별한 기념행사를 준비했다며 전통예술을 통해 한류의 예술적 지평이 넓혀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강원준 총영사는 해당 행사가 우리의 정체성과 전통을 후세에 알리고 자부심을 심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국립국악고 소리누리예술단은 대치타, 태평무, 사물놀이 등 90분간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관객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자카르타 어린이 합창단과 성악가 우유미 등의 찬조 공연도 이어져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한인 동포들은 한국 전통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끼며 큰 감동을 받았고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한인과 인도네시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